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영학부입니다. 네, 오늘 대학 두 번째 시간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정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우리가 쓰는 이후를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로 알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게 아니고 제가 실수했죠? 이렇게 이후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저희가 쓰고 있는 이후가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저도 꼼꼼하게 조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문장 입니다. 앞에서 제가 갈 지자가 보통은 뭐뭐의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앞으로 정말 많이 사용될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사입니다. 여러 가지 조사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주격 조사처럼 은는 이가를 쓰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뭐뭐에라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합쳐져서 옛날에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그리고 뒤에 먼저 한국어 어순상 뒤를 먼저 잠깐 볼게요. 어조사 어자 얘도 우리나라 말에서 말하는 그런 다양한 조사들 뭐뭐에 뭐뭐로 뭐뭐보다 이런 단어로 해석이 잘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천하라는 명사와 함께 묶여가지고 천하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보통 뒤에 있는 단어와 잘 묶이게 되고요. 그리고 명덕, 요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명사 덩어리 단어였죠. 그래서 밝은 덕이라고 해석하셔도 가능하지만 대학에서는 이 명덕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심오한 단어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명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할 욕자는 뭐뭐를 원한다, 뭐뭐 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로 영어로 따져본다면 want to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to 뒤에는 저희가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자 역시 동사로서 뭐뭐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어 모르셔도 괜찮아요. 욕자를 그냥 뭐뭐 뒤에 거를 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제가 체크한 부분만 해석을 해보면 천하에서 명덕을 밝히고자 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사람 자자는 앞으로도 정말 많이 보게 될 텐데 뭐뭐 하는 사람 그리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이 앞에 한국어도 이 뭐뭐 부분이 필요하듯이 이 사람 자자도 뭐뭐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전체가 사람 자자에 걸리는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옛날에 이 대학이 붙어 있었던 얘기에서도 이미 옛날에 명덕을 밝히고자 한 사람, 천하에서 명덕을 밝히고자 한 사람은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 됩니다. 뭐뭐는이 되고요. 그다음에 먼저 역시 부사죠. 먼저 그 기자는 저희가 말한 정말 그라는 해석도 되고요. 자기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여기 두 개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한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을류를 붙여주셔야지 해석이 자연스럽고요. 그 나라를 다스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적인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목적어죠. 다스리고 싶어 한 이 전체가 사람에 걸려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한 사람은 먼저 그 집안, 여기서 물론 집 가짜긴 하지만 예전에는 가문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 가문이라는 공동체도 굉장히 크고 견고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목적으로 을을 붙여줬고 가지런히 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싶어 한 여기까지 보시면 사람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어가 주로 동사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먼저 한국어 어순상 뒤에 먼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았다라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기자가 그라는 의미도 되지만 자신이라는 의미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다른 타인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몸을, 자신의 몸을 먼저 닦았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 자신의 몸을 닦고자 한 사람은, 여기도 은는 이가 지금 붙고 있고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다라는 의미는 형용사지만 여기선 그 마음이 바르다 하면 좀 내용이 이상하죠. 그래서 바르게 하다라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그 자신의 몸을 닦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한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 정성성자가 예전에는 성실하게 하다, 지금의 성실이라는 단어와 훨씬 더 가까운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먼저 성실하게 하였다, 내가 정성을 다하였다, 성실하게 하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뜻을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하고자 한 사람은 먼저 그 알매, 여기서 이를 치자가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극진히 하다, 그 알매 도달하고자 하였다라는 거니까 그 알매 가려고 막 극진히 노력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알을 극진히 하였다, 혹은 그 알매 도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알을 극진히 하는 것은 있을 재는 뭐뭐에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역시 이 뭐뭐는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경물에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알을 극진히 하는 것은 주어죠. 것은 사물을, 이 격자가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격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동사 뜻을 해석을 해보면 이르다 라는 뜻도 있고, 바로잡다 라는 뜻도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옛날 현인들도 이 이르다라고 해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바로잡다라고 해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말하는 주자학이라든지 양명학이라든지 이런 학문들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어도 완전한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경물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 사물에 나아간다. 이 사물이 우리가 보는 그냥 물건 이런 그 자체의 뜻이 아니라 그 사물에 담긴 이치, 나도 사물로 볼 수 있고 물건도 사물로 볼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사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만물에 담겨 있는 자연적인 이치, 하늘의 이치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르다라는 뜻에서도 내가 사물에 이르러서 그 사물 안에 있는 도리를 공부하고 도리를 터득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로잡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바로잡아 주는 것. 어떻게 보면 실제 행동에 가까운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물 극진히 하는 것은 경물에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거 뒤에 것까지 다 하고 같이 묶어서 의미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인데요. 보시면 아까는 경물이었는데 이번엔 물격이에요. 그리고 아까는 치지였는데 이번엔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물론 단어도 바뀌었지만 지가 됐습니다. 조금 다른 거 보이시죠? 그러면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경물이라고 한다면 이 물자가 목적어가 되고 얘가 동사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사로서 뭐뭐를 뭐뭐 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누가 봐도 명사인 이 아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인 이 아이가 뒤에 나온다면 이때는 주어와 동사처럼 뭐뭐는 뭐뭐 한다 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아마 이 글을 쓴 사람도 그것 때문에 굳이 위치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사물이 바로잡힌다 혹은 사물에 나아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물에 나아간 그 이후에 이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사처럼 처리가 가능할 것
있고요. 사물에 나아간 이후에 그 알매, 요거는 물론 주어는 아니지만 뭐뭐에 이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매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알매 이르게 된 이후에 그 뜻이 정성스럽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이 정성스럽게 된 이후에 마음이 바로 잡힌다. 이것도 마음 심자, 마음을 바로 잡는 게 아니고 마음 심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잡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아까는 내가 제일 큰 걸 이루기 위해선 그 전에 이거야 되고 이거야 되고 이거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작은 게 이룬 이후에는 이렇게 되고 작은 게 이뤄진 다음에는 또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반대로 의미가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잡혀진 이후에는 몸이 닦이게 되고 몸이 닦인 이후에는 그 가문이 가지런하게 되고 그 가문이 가지런하게 된 이후에 나라가 다스려진다. 이것도 나라가 다스린다 하면 이상하니까 다스려진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현대 한국어가 조금 더 아무래도 정밀하다 보니까 예전의 한문보다 이렇게 추가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석할 때 좀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문법적인 요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가 다스려진 이후에 하늘이 천하가 평안해진다, 평평하다, 평안해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의미적인 부분에서 한번 같이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예전에 선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목표가 이 천하의 온 세상이 만물 모두가 이 명덕이 밝아지도록 하고 싶은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런 모든 환경 것들까지 모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밝은 덕을 밝혀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그 나라를 천하보다 작은 그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지금처럼 나라의 땅덩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도시국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보다 조금 작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럼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 그 나라를 다스려보자 라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자신의 가문, 자신의 집안부터 가지런하게 정돈하여 잘 다스렸다. 여기서 가지런할 제자는 다스릴 치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먼저 가지런히 하였고 그 가문을 먼저 가지런히 하고 싶어 한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대상이 달라지죠. 자신의 몸을 닦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몸, 나의 행동이라든지 나의 처신 이런 것들을 먼저 닦았고 그런데 내 몸을 닦기 전에는 내 몸을 닦고 싶은 사람, 나의 행동을 닦고 싶은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 뜻, 내가 마음먹은 뜻, 목표 이런 것들을 먼저 정성스럽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먼저 잘 닦이기 위해서, 내 마음이 먼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까? 그리고 그 뜻,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는 목표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목표를 내가 정성스럽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알을 극진히 했다. 그 알에 이르고자 했다. 이르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 바르고 어떤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걸 모른다면 우리는 목표 자체, 뜻 자체를 잘못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알을 중시하게 되는데 그 알을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경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주자학계에서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나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물 안에 이미 그 한 사물마다 그 천하의 이치가 모두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 하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그 천하의 이치를 이해한다 라고 크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을 가진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경물이라는 게 뭘까? 정말 대학이 주자가 말한 그 경물을 의미하고 썼을까? 혹은 내가 생각한 경물은 뭘까? 여기서 혹은 물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리학이나 유학이 되게 고리타분하고 현대적으로 뭔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의미를 이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금 말하는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라든지 아니면 불교의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녹아들어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목적이 뭐 불교나 마음 공부 같은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유학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학문인 만큼 포인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좀 고치려 한다든지 이런 포인트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장인데요. 우리가 천하의 명덕을 밝히기 위해서는 경무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이제 거꾸로 가보는 거죠. 내가 사물에 나아간다 라고 한 그 이후에는 혹은 사물이 바로잡힌다 라고 한 이후에는 알매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알매 이른 이후에는 제가 요거는 s라고 쓴 건 뒤에 은는 이가가 붙는 거고 괄호는 은는 이가 말고 뭐뭐에라든지 뭐뭐로라든지 요런 다른 조사들이 붙어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알매 이른 이후에는 그 뜻이 정성스럽게 되고 내 뜻을 바로 잡고 내 목표를 아주 정성스럽게 잡고 혹은 거기에 열의를 다하고 내 뜻에 정성스럽게 열의를 다한 그 이후에는 마음이 내 매일매일의 마음이 바로 잡히게 되고 항상 목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로 잡히게 된 이후에는 내 몸이 그러니까 행동, 처신 이런 것들이 바로 닦이게 되고 내 몸이 닦인 이후에는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내 몸이 행동이 처신이 바르게 되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될 거고 나의 결정도 훌륭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집안이 가지런해질 거고 그 이후에 나라도 다스릴 수 있고 나라가 다스려진 이후에 천하가 평안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지 용명 명덕 어천하자 선치기국 욕치기국자 선제기가 욕제기가자 선수기신 욕수기신자 선정기심 욕정기심자 선성기의 욕성기의자 선치기지 치지제 경물 물격 이후 지지 지지 이후 의성 의성 이후 심정 심정 이후 신수 신수 이후 가제 가제 이후 국치 국치 이후 천하평. 네, 오늘은 조금 반복되는 구문이고 의미도 이렇게 연쇄적인 그런 의미라서 조금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나왔던 경물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은 학자들이 정말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경물치지라고 하는데 그 경물이 무엇인지 한번 나 자신의 내가 생각하는 이 경물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치지하게 될까? 알매 이르게 될까? 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